안녕하십니까. 제 11주차 우리 인간과 생명, 여러분 책 제9장 함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뒷부분을 했는데 다시 앞으로 와서 제9장 터미널 케어, 터미널 케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 term, 끝부분이죠. 마지막, 종착, 종점. 터미널. 쉽게 말하면 케어는 그러니까 말기, 돌봄, 말기.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서 말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죠.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돌봐주는 게 터미널 케어예요. 죽음을 돌봐준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이제 초고령 사회. 이건 나이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75세, 80세까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90세 가까이가 평균 연령이 되게 되면 이건 초로 나갈 텐데, 현재 우리는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들,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1번 암치료가 나오죠. 암치료. 불치병이란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시대에는 불치병이었던 게 지금은 너무나 쉬운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죠.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과거의 불치병이 지금은 너무나도 단순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의학기술이 발달해 온 거예요. 여기 보면 결핵도 불치병이었는데 지금 결핵이 퇴치되고 있고, 한센병, 이 나병도 완전히 불치병이었는데 지금 치료돼 완전히 없어졌죠. 이제 뭐 천연두 같은 것도 이미 종식됐잖아요. 그래서 불치병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불치병은 존재하고 있죠. 치료될 수 없는 질병들, 뭐 원인도 모르는 질병들이 있고, 에이즈처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또 요즘 말하는 코로나, 이건 불치병은 아닌데 치명적인 질환이죠. 이러한 질환들을 통해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음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나는 죽긴 죽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일정한 시기,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기 안에는 죽지 않는다고들 생각하는데,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죽음을 의식적으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 그때 이제 터미널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터미널 케어에 들어가야 되는가? 죽음을 의식하고 예측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측하고 의식하느냐? 첫 번째, 자신의 이 수명이, 자신의 남아있는 삶이 6개월 이하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 자신의 남아있는 생명이 6개월 이하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 이게 이제 죽음을 예측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터미널 케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터미널 케어가 필요한 요건을 4가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이걸 기억해 두세요.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는 이제 터미널 케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의 동의, 의사가 터미널 케어를 지금 시행해야 된다고 의사가 결정 내리고 동의했을 때, 그럴 때 이제 터미널 케어가 필요한 거죠. 의사의 동의. 세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증은 없지만 어떤 치료 행위를 해도, 어떤 치료 요법을 적용해도 치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의미가 없어.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경우, 치료가 의미가 없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터미널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치료 효과와는 또 별개로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호전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가 악화돼요. 악화되는 말기 만성질환. 이 만성질환이 점점 악화돼서 점점 마지막 단계까지 말기로 가는 거예요. 호전되거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악화되는 말기 만성질환의 경우 터미널 케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터미널 케어가 필요한 상황을 우리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터미널 케어를 호스피스라고 하죠. 호스피스란 뭐냐면 호스피털, 병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병원에서 환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 뭐 노숙자들이라든지 불황자들, 갈 곳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사람들을 잘 돌봐줬어요. 이제 그게 병원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그게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호스피스와 이제 터미널 케어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또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터미널 케어, 특히 요즘에 이런 네 가지 경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인생, 의사가 동의했을 경우,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악화되는 말기 만성질환, 이러한 요건이 있는 사람들을 요즘에 그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많이들 이제 터미널 케어를 시행하고 있죠.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죽어야 되는데, 참 이건 어떻게 보면 한두 명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는 별로 못 느끼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있을 때는 아주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슬프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 물론 요즘에 그 실버타운도 보면 사실은 비슷해요. 그 살아가는 그 생활 환경이 조금 고급스러운 것 뿐이지, 제가 한번 실버타운에 가보니까 호텔처럼 꾸며놨어요. 완전히 그거 다 청소해주고, 다 세탁도 해주고, 관리해주고, 식사 같은 것도 다 밑에 식당에서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근데 한 달에 1인당 뭐 300만 원씩 내라고 하는데, 350만 원, 이게 실버타운. 어떻게 보면 편안한 것 같지만 제가 가보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음침하고 우울해요. 결국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만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좀 사람 사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이제 터미널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의사들이 상주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좀 다르죠. 그런 기본적인 의료 요건이 주어지지 않은 곳을 또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간호를 중시하는 의료, 이게 터미널 케어예요. 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간호를 중시하는 의료 행위를 터미널 케어라고 한다. 그리고 터미널 케어를 주로 적용하는 대상이 아까 네 가지 요건을 말했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6개월, 어떤 사람들이 6개월 이하의 진단을 받을까요? 많은 질환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암이죠. 암. 치료 효과가 없고, 진통제를 둬도 진통 효과가 없고,
점점 악화되고 있고 말기 질환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터미널 케어의 4가지 요구사항을 가장 충족시켜주는 질환이 암이죠. 암 치료. 자, 그래서 암 치료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암이라는 게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것은 사실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질병들, 여기 보면 에이즈는 바이러스. 에이즈는 바이러스니까 그것을 감염을 방지하고 그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커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터미널 케어에서 가장 많이 터미널 케어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예방법은 존재하는데 그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한정돼. 그러니까 암은 예방할 수가 없어요. 뭐 여기 보면 뭐 식생활을 바꾸고 뭐 발암물질 같은 거 안 먹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음식 때문에 암이 걸린다는 것은 그건 거의 뭐 증거가 희박한 얘기예요. 차라리 암의 원인을 따진다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세포가 변형되는 건데 정상세포는 그렇게 돌연변이 일으키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계속 정상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느냐?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에요. 몸 자체가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뭐 발암물질에 의한 게 아니라 2가지입니다. 유전적으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암에 취약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몸에서 끊임없이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나타나는데 그것이 나타났다 소멸되고 나타났다 소멸돼요. 암세포를 없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유전적인 거고. 2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유전적, 환경적. 유전적인 것은 암에 걸리는 인자를 타고난 거고, 2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이즈 같은 뭐 바이러스 질환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지만 암은 예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결국은 예방하기보다는 암을 치료하고 극복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조기 발견. 늦게 발견하면 해결이 안 돼. 조기 발견하면 암도 치료될 수 있다. 자, 이제 150페이지 2번 터미널 케어. 터미널 케어. 이 터미널 케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우리 시대에 대두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이해예요. 죽음. 과거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죽음이 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였죠. 근데 지금은 그 운명에 대해서 인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의료기술의 발달이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이죠. 죽음을 그냥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의 인간다움, 인간다움을 추구하게 된 거죠. 이 죽음에 대한 인간의 권리 문제, 권리. 그래서 존엄한 죽음. 인간은 그냥 죽지만 단순히 죽는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간다움 죽음, 인간다움 죽음. 이걸 well dying, 웰빙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웰빙은 이제 지나갔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삶의 목표였지만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것인가? 잘 죽을 것인가? 타나톨로지. 타나톨로지가 죽음학이에요. 지금 한국은 아직 이게 시작도 안 됐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타나톨로지, 죽음학을 가르쳐요.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죽음, 존엄한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삶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가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그냥 흐지부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걸 얘기해. 내가 죽는 순간에 과연 삶을 돌이켜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비석을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죽기 직전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비석을 쓰고 거기다 자기 비석에다가 자기의 비문을 쓰는 거예요. 아무개 먹다 자다 싸다 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발자취를 남겼을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를 갖다 미리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150페이지 밑에 셋째 줄. 사람은 모두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살아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을 나눠놓지 말자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는 과정이다. 생명은 죽어가는 과정이다. 생명과 죽음을 분리시키지 말자. 그 죽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과거엔 죽음이 그냥 때가 되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생명 자체,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여기 151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근대의학은 유물론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본다니. 인간은 그냥 동물이다. 육체를 가진 존재다. 죽으면 끝이다. 유물론적으로 말하면 죽어서 육체가 소멸함과 더불어 사람 또한 사라진다.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명체의 육체적인 작용이 그냥 끝나버리니까. 육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떠나 그 사람의 혼이나 정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과 정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대의학에서는. 자, 철학자 칸트는 우리의 경험을 벗어나 있으며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있는 것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 다음에 일은 경험할 수 없으니까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죽음은 경험을 벗어나 있고 합리적 사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것은 종교가 말하는 것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종교만이 말할 수 있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학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죽지 않게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의학에서는 손을 띄는 거예요. 죽지 않게끔 하려고 의학은 노력하는 것뿐이지 이제 죽음이 확정됐다 했을 때는 의학은 손을 띱니다. 그 다음엔 누가 손을 댈까요? 여기 보면 의사는 물러나고 성직자가 대체되는, 의사는 가고 성직자가 와요. 그러니까 임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임종시키지 않잖아요. 종교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의학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인간의 존엄성, well dying이라고 하는 주제가 대두되면서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의학,
의료 행위의 대상으로 포함된 거예요. 과거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병원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hopeless discharge라고 해서 병원에서 쫓아내죠. 이 사람은 가망 없어 그럼 병원에서 내보내는 끝이에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내가 아는 분도 도대체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터미널 케어가 의료 행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터미널 케어 이론이 있어요. 터미널 케어 이론. 터미널 케어 이론. 여러분 책 152페이지부터 나오죠. 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152페이지에 나오는 퀴블러 로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 152페이지 중간쯤 보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녀의 저서 죽음의 순간,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 책 속에서 퀴블러 로스는 터미널 케어 이론을 제시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죠. 자, 그 내용이 150페이지 맨 밑에 달라.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선고받은 암 말기 환자가 거치는 정신적 경로를 따라가 보았다. 자,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조만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나 5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데 5가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첫 번째는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금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항상 상상 속에서는 미래예요. 인간의 상상. 근데 경험으로서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고 상상하니까 미래로서 상상을 해.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할 때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죽음은 상상에서는 미래인데 경험으로서는 현재죠. 그러니까 죽음이 현재로 다가오는 순간에는 인간은 이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냐면 이럴 수가 없다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꾸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분노,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지금 죽어야 되는가? 분노가 나타난다는 거, 심리 상태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인데, 이게 거래 말이 좀 이상한데 타협이에요. 타협. 죽음과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까 그 죽을 때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죽음과 타협하기 시작해요.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죽음을 그냥 당장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성실하게 살 걸, 더 열심히 살 걸,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 걸, 한번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더 잘 살 텐데, 후회하는 마음과 함께 이게 억울한 심정이 들어가죠.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함. 그런데 결국은 그 앞에서 자기가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 그 터미널 케어 이론에는 5단계가 있는데, 결국은 왜 우리가 터미널 케어를 시행해야 되는가? 왜 그 마지막 임종 돌봄을 해야 되는가? 임종을 위한 간호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하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 목적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큐블로스의 터미널 케어론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